안녕하세요, 남편입니다. 1, 2탄에 이어지는 명나라를 말아먹은 F4 3탄입니다. 신종 만력제. 명나라의 황제들 중 가장 오랜 기간 재위했습니다. 정사인 명사에서조차 명나라를 말아먹은 주범으로 지목된 자타공인 안군. 거의 F4 중에서 구준표의 포지션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내에서 별명이 만년 폐업 만력제인데 그 이유는 차차 알아봅시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즉위한 만력제는 즉위 초 10여 년간 자성 황태후 이씨의 후원을 받는 대학사 장거정, 판관 송보의 도움을 받으며 통치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명분의 자질을 드러내죠. 중국 역사 특유의 갈등인 판관 조직과 관료 조직의 대립은 막장행 국행열차를 타기 딱 좋지만 송보와 장거정은 드물게도 장기간에 걸친 연립 내각을 구축해 정을 장악하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장거정은 내치에서는 기강 확립, 태만한 관료의 정리작업, 황하 하류의 치수사업, 무엇보다 토지 세제 개혁인 1조 편법 등의 업적을 남겼죠. 혁계광, 이성량을 요동과 몽골에 파견하여 국로를 막고 또 절강, 복건성, 광동성의 해안 방어에도 주력하여 남외의 움직임도 봉쇄함으로써 북로 남외의 혼돈의 도가니를 일단 마크. 송보 또한 판관 조직을 통제하여 조정을 장악하고 장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여기까진 매우 좋았는데 하지만 만력 10년에 장거정이 죽자 만력제는 돌변하여 2년 후엔 그를 부관창시, 자귀 박탈, 가산 몰수, 장거정의 큰아들을 고문하고 자결 유도, 유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눈도 까딱하지 않죠. 풍보 또한 조정에서 쫓겨나버립니다.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컸던 건 장거정과 풍보가 둘 다 표리부동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거정은 어린 만력제에게 무척이나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특히 재물축제나 유흥에 극도로 엄격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림 그리는 것조차 심취하다가는 송이종처럼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다고 자제를 요구할 정도. 어린 만력제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이 대단했는데 장거정이 집을 신축한다고 하자 자신의 용돈에서 1000냥이나 뽑아서 스승께 드렸을 정도였다네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장거정 개인 계좌에서만 1만냥이나 되는 돈을 인출해서 저택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만력제는 충격과 공포에 그지 깽깽이가 되어버립니다. 사후 정적들의 발굴로 인해 장거정의 자산 조사를 명령하니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전국 곳곳에 그의 이름으로 건립된 대저택들이 질비했다거나 장거정의 재산이 황제보다 능가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거나 할 정도였죠. 결정적으로 타격이 된 건 장거정이 귀향길에 척계강이 보내준 명나라 국군으로 자신의 가마를 호위하게 했다는 진실이 밝혀지면서 만력제가 제대로 장거정의 일족을 죽이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송보 또한 마찬가지로 사적으로는 상당히 부패하여 사적 이익을 많이 챙겼고 풍보전에 의하면 풍보가 싫어하는 자는 모조리 쫓아냈다 고 할 정도로 권력을 탐하는 모습을 보여 정적이 우글우글 했다네요. 덕분에 장거정 사후 탄핵받고 남경으로 유배크리. 여기에 황태후의 갈굼이 있었는데 황제가 된 후에도 무한 잔소리를 반복하며 심하게는 왕 괜히 시켰네 라는 말까지 해서 어찌 보면 소년 만력제의 탈선은 당연한 것일지도. 아무튼 만력제는 이후 병을 이유로 30여 년간 사실상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초유의 악장 행각을 벌입니다. 자연스럽게 관료들과의 충돌이 생겨났는데 특히 후계의 문제에서 절정에 달하죠. 후궁 정귀비를 총애하여 정귀비 소생인 셋째 주상순을 태자로 책봉하려고 했지만 신료들의 반대로 무산. 대신
맏아들인 주상락의 황태자 책봉을 늦추면서 매의 눈으로 기회를 노렸죠. 그렇게 무려 19년이나 밀고 주상락이 성인이 되자 어쩔 수 없이 태자의 책봉하니 그것이 1601년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의 일, 이를 국본의 쟁국본이라고 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뿐이었는데, 첫째, 황제가 신하들에게 굴복하거나, 둘째, 황제가 순순히 셋째를 태자로 책봉시키지 않는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둘 중 하나뿐. 문제는 만력제가 둘 다 할 생각이 없었던 것. 만력제는 신하들에 대한 신뢰를 포기했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권을 보유했다고 평해지는 명예 황제인 만큼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면 못할 것도 없었겠지만 아예 인간 불신에 빠져버린 건지 그 대신 선택한 것이 황제로서의 업무에 대한 파업. 어쨌거나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30년을 끌게 되는데 장거정 사후 이를 조정의 공론으로 이끌어갈 뚜렷한 리더 또한 존재하지 않아서 이 사태를 해결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거정 이후 실권을 잡은 사람은 대학사 신귀행이라는 인물로 온건파였는데 대체로 신하들과 황제 사이에서 온건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결국 이 태자 책봉 사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